안녕하세요, 서 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골뱅이에 관한 거예요. 그 골뱅이가 어떤 거냐면은 인디자인 안에 들어있는 골뱅이에요. 인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그랩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골뱅이만 알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랩을 찾기 하면은 그 찾기 옆에 골뱅이가 있는데 그 골뱅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자주 쓰다 보면은 저절로 알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은 쓸 수도 없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잘 적용할 줄만 알면은 그랩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골뱅이에 대해서 한번 알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글을 한번 채워 넣어 볼게요. 문자에서 지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요. 그랩을 열어 보겠습니다. 골뱅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탭, 이 탭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이 탭을 여기다 넣어도 똑같은 식이 돼요.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은 강제 줄바꿈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멱슬러시 n이 뜨는데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이렇게 강제 줄바꿈이 됩니다. 그러니까 Shift 위에 엔터가 있잖아요. 이거랑 Shift 엔터 같이 눌러주면은 이렇게 강제 줄바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그랩에서 갖다 붙여 넣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제 줄바꿈을 보통 어느 때 많이 쓰냐면은 단락은 하나여야 되는데 이걸 내려 써야 돼요. 그럴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 줄이 내려가야 될 때 한 단락 안에서 그때 많이 쓰게 돼요.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 단락이 끊겨가지고 단락이 한 개가 아니고 한 개,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락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는 강제 줄바꿈을 활용해 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골뱅이가 단락 끝이에요. 단락 끝 요것은 요거예요. 요거 지금 요 마크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단락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마크 엔터, 그냥 엔터 쳐서 내리는 거죠. 그게 단락 끝이에요. 그 다음에 기호를 보실 건데요. 요 기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봐야 될 게 글머리 기호 문자, 그 다음에 일본어 글머리 기호, 그 다음에 줄임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글머리 기호 문자 한번 볼게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이 마크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마크가 뭐냐면은 단락에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라고 있어요. 거기서 글머리 기호에 나오는 첫 번째가 요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맨 앞을 만약에 떼어져 있으면은 큰 1, 2, 3 있고 밑에 동글뱅이 1, 2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짝대기 하이픈으로 좀 많이 넣거든요. 요거를 이쁘게 하려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 하이픈을 여기다 넣고 바꿀 내용에다가 기호, 글머리 기호 문자 요걸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단축키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봐야 될 게 기호에서 일본어 글머리 기호, 요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떴죠. 이게 뭐냐면은 요거 가운데 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가운데 점은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거 CS6 기준으로는 단축키가 큰 동글뱅이는 옵션 8이고요. 가운데 점은 Shift 옵션 9거든요. 네, 컴퓨터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제 기준으로는 이래요. 요 가운데 점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요거는 서체 문제예요. 서체 문제. 요거를 제가 나눔 고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또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서체를 쓰고 요것만 그래프로 잡아서 나눔 명조로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가운데 점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선 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래서 줄임표 보시면은 이런 거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국어에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줄임표를 몰라도 여기 문자 들어가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그랩에서 손쉽게 이렇게 갖다 넣어도 줄임표가 생기니까 이렇게 써먹어도 돼요. 줄임표 넣고 이게 점이 임의의 글자니까 요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6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두 변경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골뱅이에서 표시자 요 같은 것도 그냥 제 블로그에서 한번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스터 페이지에서 하는 거라 이렇게 크게 막 그래프로 찾아가지고 바꿀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섹션 표시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로 우측 클릭했을 때 번호 매기기 및 섹션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섹션 표시자예요. 보통 하시라라고 많이 하는데 페이지 번호 옆에 들어가는 글, 그 글을 쓸 때 여기다 써서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섹션 표시자를 안 쓰고 변수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확인. 일단 뭐가 있는지 알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하이픈 및 대시, 정각 대시, 정각, 긴 짝대기, 요거 보통 영어에서 많이 써요. 한글, 국어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반각 대시. 요거는 지금 서체가 되게 벙벙해 보이는데 요것도 서체를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 하이픈 같은 경우는 어떤 서체를 써주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니까 그 서체를 잘 써주면 돼요. 나머지 하이픈 및 대시에서 이미 하이픈은 영어 뒤에 잘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잘렸을 때 그 하이픈 나오는 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 쓰게 됩니다. 뭐 영어에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영어 교재에서 단어 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하이픈 기능을 잘 안 써요. 이제 EBS 교재나 이런데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그걸 똑같이 갖다 쓰는 거죠.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백 볼게요.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좀 잘 보세요. 공백은 정각 공백이 있고 반각 공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정각 공백하고 반각 공백하고 5분의 1 공백을 좀 많이 써요. 정각 공백은
이 정도. 반각 공백은 이 정도예요. 반각 공백하고 정각 공백을 쓰는 이유는 뭔가 한글 있고 한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준점을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각 공백 뒤에는 다 바뀌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같은 경우 스페이스는 다 달라요. 위에 스페이스 간격이 다르고 밑에 스페이스 간격이 달라요. 글씨가 위에 많을 때는 스페이스 간격이 좀 좁고요. 밑에 글씨가 너무 없을 때는 하이픈 기능을 써도 스페이스 간격은 조금 넓어요. 그런데 이 공백을 내가 일정하게 넣어주고 싶을 때, 그때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5분의 1 공백. 5분의 1 공백은 어느 때 많이 써주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좀 확대해서 보면은 다른 서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여기 플러스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글씨가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간격이 너무 없어서 간격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주는 게 5분의 1 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통 교정 볼 때 너무 기호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런 데나 이런 데 많이 써주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붙어 있을 때 많이 써주게 되는데, 단락 안에 들어갈 때는 5분의 1 각을 안 써줍니다. 보통 단락 안에 들어갈 때는 여기는 똑같은 걸 또 붙여넣기 했을 때 여기는 지금 5분의 1 각을 써줬잖아요. 그죠? 근데 단락 안에 들어갈 때는요, 플러스를 문자 스타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고급 문자 서식에 보면은 문자 공백에 8부라고 있어요. 요 8부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요거를 단락탈락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공백 단락은 나눠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플러스를 그래프로 한번 지정을 해줄게요. 공백에서 그래프에서 새 그래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 앞뒤로 8부 공백씩 줬죠. 플러스니까 역슬러시 이스케이프 해주고요. 플러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적용 아까 전에 만들었던 문자 스타일 플러스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미리 보기 꺼볼까요? 자, 미리 보기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호, 특정 기호가 너무 붙었을 때 좀 떼주고 싶으면은 저렇게 5분의 1 공백을 넣어도 되고, 문자 스타일에서 그 문자를 앞뒤로 8부 공백씩 주고 이렇게 그래프 안에다가 넣어도 됩니다. 보통 5분의 1 각씩 줄 때는 조금 있을 때,
그리고 규정 볼 때 다 됐는데 8부 공백을 한 번에 줘버리면 이렇게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잡을 때만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 그때는 이렇게 5분의 1 공백을 넣어주면 됩니다. 둘이 활용도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골뱅이 한번 볼게요. 지금 중요한 것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안 하는 거는 제 블로그 가면은 다 설명하고 해석이 다 돼 있거든요. 이런 거요. 그냥 그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 다음 볼 거 따옴표요. 따옴표는 보통 일자로 내려와 있는 거를 구분 따옴표로 바꿔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픽은 요거예요. 지금 꺼내놓은 이 구분 따옴표 그래픽은 자판에서 이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글리프에서 구분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양옆에 따옴표는 없어지고 얘만 가운데만 남고 나머지는 구분 따옴표 글리프에 찾아가지고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분 따옴표 문제는 환경 설정에서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그래프를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환경 설정에서 바꿔주고, 나중에 환경 설정에서 바꿔줬는데 안 바뀐 게 있어, 나중에 그런 걸 찾아서 바꿔줄 때 이 그래픽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인디자인 환경 설정. 여기서 문자 구분 따옴표 사용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사전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중 인용 부호 맨 위에 걸로, 단일 인용 부호 맨 위에 걸로, 이렇게 해서 확인만 눌러주면은 구분 따옴표가 됩니다. 그 다음 골뱅이 볼게요. 줄바꿈 문자. 여기서 말하는 엔터키는 숫자판의 엔터예요. Shift 엔터, 옵션 엔터, 커맨드 엔터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빨라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근데 저는 보통 그냥 숫자판에 있는 엔터 키로 해서 옆으로 페이지 넘길 때 그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변수. 변수는 제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따로 동영상을 촬영을 할 거예요. 블로그에도 포스팅 하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뭐 상단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은 그 글씨가 내가 바뀌고자 하는 부분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트 제목을 쓰고 장번호를 썼어요. 그러면 하시라 해도 페이지 번호 파트하고 장번호랑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위에서 바꿔주면은 밑에 게 저절로 바뀌는 기능이에요. 위에서 안 바꾸고 장 처음 나올 때 장 제목하고 파트 번호랑 넣어주면은 본문에서 장 번호, 파트 번호가 저절로 다 바뀌는 거죠. 밑에 하시라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차 추출할 때도 단락 스타일에 쓴 변수만 지정을 해서 목차를 추출하는 거라서 이 변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변수만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타를 보시면 오른쪽에 들여쓰기 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Shift 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Shift 탭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다 밀 때, 보통 목차할 때 많이 쓰는데, 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시면은 들여쓰기 위치라고 있는데, 요거는 내려쓰기예요. 내려쓰기. 뭐냐면은 요거를 문제 시작으로 바꿔서,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내려쓰기예요. 이걸 갖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랑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게 기타의 비연결자예요. 비연결자를 넣고 한번 해볼게요. 비연결자, 문자, 특수문자 삽입, 기타, 비연결자. 비연결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내리면은 이렇게 일자로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연결자, 기타에서 비연결자가 먼저 나오고 그 뒤로 들여쓰기 위치, 내려쓰기가 이렇게 세트로 두 개가 같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비연결자가 없으면은 탭이 들어가고 내려쓰기를 하는 거고, 띄어쓰고 내릴 때는 비연결자를 중간에 항상 꼭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